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낮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IBS 낮 뉴스입니다. 본교 씨름부가 2021 천하장사 씨름 대축제에서 대학부 단체전 우승을 차지하며 시즌 2관왕에 올랐습니다. 본교 총학생회 공식 홈페이지가 제작됐습니다. 본교의 경기 시그랜트 센터가 경기 어촌특화 지원센터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상의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본교 씨름부가 2021 천하장사 씨름 대축제에서 대학부 단체전 우승을 차지하며 시즌 2관왕에 올랐습니다. 이성원 감독이 이끄는 본교 씨름부는 3일 울산 문수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대학부 단체전 결승에서 대구대를 4대2로 꺾었습니다. 이로써 본교 씨름부는 지난 4월 회장기 대회 우승에 이어 올 시즌 단체전 2관왕을 꿰찼습니다. 본교 씨름부는 결승 첫판 경장급 경기에서 이동혁 선수가 연달아 승리하며 2대1로 역전승을 거두고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마지막 판 용사급 경기에서는 본교 김효견 배우가 딜배지기 기술로 상대 선수를 연속 모래판에 이어 승부를 마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본교 총학생회 공식 홈페이지가 제작됐습니다. 총학생회 홈페이지에서는 총학생회가 앞으로 계획하는 업무, 진행 여부 등의 과정을 학우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승환 총학생회장은 공개 행정이 더 나은 총학생회를 만들어 나가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총학생회 홈페이지에 개설된 기록물 도서관이 매년 초기화됐던 업무 역량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습니다. 본교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학교를 위해 다양한 행보를 펼치는 학생 회장에 대한 학우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본교의 경기 시그랜트 센터가 경기 어촌특화 지원센터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경기 지역 바다 환경의 과학적 연구조사를 바탕으로 어촌마을을 특화하고 역량 강화를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본교는 어촌의 잠재자원과 활용사업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경기 어촌특화지원센터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업무 협약 체결과 함께 수산물 관리 기술 보급을 위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복합 축양시설을 화성 제부리 어촌계에 보급했습니다. 우승범 경기 시그랜트 센터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과학적 연구 성과가 어촌마을 특화 지원에 이바지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행사 소식입니다. 사회과학대 e스포츠 대회 개최를 안내합니다. 참가 대상은 사회과학대 재학생 중 학생회비 납부자이며 개인 종목은 리그 오브 레전드로 진행됩니다. 신청 기간은 11월 1일 월요일부터 11월 12일 금요일까지이며 팀 및 대진표는 11월 13일 토요일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게시된 네이버 폼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우승 상금은 30만원, 준우승 상금은 20만원이며 대회 대리 참여는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8262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022학년도 두산 연강재단 장학생 선발 공고를 안내합니다. 지원 자격은 2022년 기준 2학년 진학 예정자, 선발 후 2022년 1학기, 2학기 모두 재학이 가능한 학생입니다. 접수 기간은 11월 12일 금요일까지이며 접수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는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의 추천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분의 통지서, 가계곤란 증빙서류입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될 시 졸업 전까지 등록금 전액이 지원되며 장학생 워크숍 및 소모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7076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021학년도 정석 아카데미 북새통 특별 강연을 안내합니다. 대상은 인하대학교 구성원 및 일반 시민이며 강의 참여 인하대 학부생은 비교과 과정 마일리지 강연당 1점이 부여됩니다. 강연 프로그램은 11월 10일 수요일부터 11월 24일 수요일까지 11월 매주 수요일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강연에는 문과대학 인문과학연구소와 인천 수봉도서관이 협력하며 박선주 교수님, 이수진 교수님, 고인석 교수님의 강연이 진행됩니다. 비교과 과정 마일리지 인증을 위해 입장시 이름 입력란에 인하대 이름 학번으로 입력해야 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9023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IBS 낫뉴스의 장효서였습니다. IBS 타워 바르고 빠른 뉴스, 공정한 논평, IBS 타워. 매주 목요일 낮 본 방송국 기자들의 발빠른 취재를 통해 학내외 주요 쟁점 사안을 심층 보도해드리는 IBS 타워. 이 시간 진행의 장효서 앵커입니다. 우리나라 전국민 백신 1차 접종률은 9일 기준 81%에 다다랐고 접종 완료율은 76%에 이릅니다. 4,100만 명 이상이 1차 접종을 마쳤지만 1,000만여 명이 백신을 맞지 않거나 못했기에 정부는 앞으로 백신 공급의 확산을 이뤄 단계적 거리두기 완화로 일상회복을 이루겠다고 합니다. 이는 5월 21일에 이뤄진 한미양국 정상회담에서 모더나와 삼성 바이오로직스 백신 파트너십을 합의해 국내외 백신 공급을 지속하는 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지난달 말부터 식약처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아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국내 생산 모더나 백신이 출하되고 있으며 8일부터 정식 품목 허가를 받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런 국내 백신 생산력을 바탕으로 10월 30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백신 부족 국가에 직접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자국의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에 더해 모든 나라의 백신 접종률을 함께 높이지 않고는 백신의 안정적 관리와 완전한 일상회복이 어렵다며 백신 불평등 개선 의지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 백신 공급 프로그램인 코백스에 2억 달러를 공유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글로벌 백신 제조 허브로서 생산 능력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국가적 약속과 논의는 G20 정상회의에서 이뤄져 현재 세계 상황을 각국이 인지하고 개선하려는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G20에서 나온 논의점을 알아보고 세계 속 주요 쟁점이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준비한 최미빈 기자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IBS 최미빈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30일과 31일에 이탈리아 로마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G20은 세계 경제 주도국인 G7과 신흥국 12곳, 유럽연합 EU의 모임으로 매년 정상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G20 국가의 국내 총생산을 합치면 전 세계의 85%이고 이들 국가 인구 합이 지구 인구의 60%라는 점에서 큰 영향력을 가집니다. 이번에 열린 정상회의는 사람, 환경, 번영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국제경제와 보건부문, 기후변화 및 환경, 그리고 지속가능 개발의 세 부분으로 구성됐습니다. 따라서 핵심 의제는 기후변화 대응과 팬데믹 위기 극복 및 백신 불평등 해소, 에너지 위기 해소입니다. 주제를 보니 이때까지 타워에서 다뤘던 기후변화나 백신, 에너지 논의가 있어 오늘 타워는 기본적인 개념보다 실천 방안과 세계 각국의 대응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지난해 열리지 못했던 G20 정상회의가 오랜만에 대면회의로 진행된 만큼 의미 있는 회의 결과가 나왔는지 살펴보고 싶은데요.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기후변화에 대해 G20이 어떤 합의를 이뤘는지 궁금합니다. G20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탄소 중립과 석탄 발전에 관해 합의한 내용을 알렸는데요. G20 국가들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이 전 세계의 70%인 만큼 그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탄소 중립과 석탄 발전의 합의안이 반쪽짜리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2015년 파리 협약에는 지구온도 상승을 1.5도에서 2도 사이에서 막자고 한 것과 달리 2021년 G20에선 1.5도로 좁혔으나 달성 시기가 21세기 중반으로 설정됐기 때문입니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 인도가 탄소 중립을 2050년까지 설정하자는 제안에 반대하며 21세기 중반이라는 애매한 단어가 쓰인 것입니다. 또한 석탄 발전의 경우 해외에서 새로 짓는 석탄 발전에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지 말자는 약속을 했으나 정작 자국 내의 발전소를 줄이자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그린워싱, 즉 겉만 친환경으로 보이게끔 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2050년까지 기온 상승을 막으려면 지금부터 탄소 배출 감축과 에너지 시스템, 그리고 식문화 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모호한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한국은 지난해 말 유엔에 2030 탄소 감축안을 제출했다 거부당해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한 전력이 있어 G20에서 어떤 입장을 내비쳤는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한국이 석탄 감축 정책을 과감하게 시행 중이라며 2050년까지 석탄 발전을 전면 폐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30일 타워에서도 살펴봤듯 한국은 2011년 대정전 이후 안정적으로 전력을 수급하려 2013년부터 추진하던 화력발전소 사업으로 오히려 그 수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막 상업운전을 시작하거나 준공 예정인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 7기는 30년 안에 폐기해야 해 총 사업비 17조 원을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투자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잇따릅니다. 이때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 7기 중 6기가 민간 자본에 의한 것으로 정부가 이를 조기 폐쇄할 경우 법적 분쟁이 우려돼 사업주의 자발적 의사와 사회적 합의, 그리고 보상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에너지 공급망을 바꾸는 것은 산업 생태계 전반의 변화가 있는 것과 동일해 민간 산업계와 논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이때 석탄 화력발전소가 아닌 전력 공급망을 찾기가 쉽지 않은 만큼 미래를 위해 불편함을 수용하고 지구 기온 상승 저지에 동참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자세한 G20의 기후 위기 논의, 이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는 11월 1일과 2일에 진행된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COP26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2030년까지 나라별 탄소 감축 목표 수준은 독일, 영국, 미국이 45%를 넘기며 선도하고 일본과 한국은 40%대로 중간 국가에 속합니다. 반면 러시아나 중국, 사우디아라비아는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며 목표 수치도 제시하지 않고 인도와 터키는 탄소 감축 목표 자체가 없다고 밝히며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또 2009년 코펜하겐 총회에서 개도국 에너지 전환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재정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2017년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이 COP26을 탈퇴해 없던 일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바이든 대통령이 100억을 매년 지원하겠다고 밝혀 재정 마련이 다시 준비될 조짐인데요. 이어서 COP26에서 지난 파리 협약서에서 합의하지 못한 국제 탄소시장 규칙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콜드가 부른 와르르입니다. G20에서 주요하게 다뤄진 기후변화 논의에 이어 COP26의 자세한 담론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파리 협정에서 완성하지 못했던 국제 탄소시장에 대한 이행 규칙이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행규칙을 설명해드리자면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듯 파리협정에 제대로 된 이행규칙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축, 적응, 재원 등 9개 분야에 17가지 이행규칙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협정 제6조, 당사국들이 서로 협력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감축한 실적을 교류해 자국의 감축 목표 달성을 활용하는 메커니즘 설립의 이행규칙이 비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감축분을 거래하는 시장을 전제해 탄소시장 이행규칙으로도 불리며 NDC, 즉 자국 감축 목표에 큰 영향력을 가집니다. 영향력의 예로 한국은 새 NDC의 12%인 3,510만 톤을 해외에서 확보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양과 소요될 비용은 탄소시장 이행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후위기가 더 심각해지지 않게 하는 합의의 조항이 글로만 남지 않도록 하는 게 이행규칙이라는 점에서 조항만큼이나 중요한 합의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2019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코프25에서도 최대 의제로 설정됐지만 합의에는 실패했듯 의견을 모으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부터 파리협정이 실시되며 당사국들은 세부 이행규칙 완성의 시급성을 알기 때문에 협상에 있어서 치열한 격론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현재 코프26의 현장에 각국 정상들은 없고 정부 대표단만 남은 상황이며 주요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불참했기에 협상이 잘 이뤄질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탄소 시장 이행규칙의 신속한 마무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초기에 철저한 기틀 마련이라며 제대로 된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탄소 배출제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대신 감축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 배출권을 구매하는 행태가 만연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이슈인 만큼 신중하고 철저한 합의, 그리고 이후의 실천까지 모두가 힘을 합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G20의 논의점 중 코로나19 백신의 빈부격차에 관해 얘기 나눠봐야겠습니다. 최근 한국도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며 부스터샷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백신의 빈부격차, 그 실태가 궁금합니다. WHO 사무총장은 G20 보건 재무장관 회의에서 현재 전 세계 인구의 36%가 백신 완전 접종했으나 아프리카에선 6%밖에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미 40% 목표에 도달한 국가들은 코로나19 백신 공동구매와 배분을 위한 프로젝트인 코백스와 백신 공급 일정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모든 나라의 백신 접종률을 함께 높여야 방역 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완전한 일상 회복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한국도 백신의 공평한 보급에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개발도상국의 팬데믹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백신과 필수 의료용품 공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세계적 바이러스 대유행 예방을 위해 기획단을 설치하는 안도 검토됐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격차로 백신 생산도 격차가 났고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지속돼 백신 불평등에 따른 사회 회복력 지연도 이후 사회 불평등을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각자의 몫을 챙기기보다 지역적, 공간적 한계를 넘어선 포괄적 상호주의인 다자주의에 있다는 G20 드라게 총리의 말이 떠오릅니다. 이어서 디지털세와 글로벌 최저법 인쇄를 합의하고 문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방문 요청한 내용을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듣고 오신 곡은 코스믹 보이의 겨울입니다. 코프26에서 논의 중인 국제 탄소시장의 이행 규칙과 백신 불평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세계 주요국들이 집중하는 이슈를 함께 알아보며 세계 속 우리의 세계를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디지털세와 글로벌 최저법 인쇄 합의,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디지털세는 전 세계에서 일정 수익을 내는 글로벌 대기업이 본국뿐만 아니라 실제 이윤을 내는 시장 소재국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며 세금 회피 예방 차원에서 글로벌 최저법 인세 15%가 부과됩니다. 디지털세 합의안은 매출 발생국 과세권 배분이라는 명제가 중요한데 연간 매출액이 27조 원을 넘는 대기업 매출에 대해 시장 소재국이 세금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은 페이스북 등 특정 국가에서 매출은 발생하지만 본사는 다른 나라에 있어 과세할 수 없었던 거대 디지털 기업이 적용 대상이며 OECD 합의 후 G20 정상회의에서 인정되면서 법적 효력을 가진 것입니다. 따라서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대기업들의 경영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며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법인세에 대한 최악의 경쟁을 끝낼 때의 새로운 국제 세금 규칙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과 미디어 기업이 거대 기업이 되고 사회의 디지털화가 이루어지는 시대에 의미 있는 규제이자 합의로 남겠습니다. 또 글로벌 법인세는 오는 2023년부터 도입돼 1980년대 이후 지속된 법인 소득 대상 조세, 법인세 저하 경쟁을 끝내고 국제 과세 원칙을 약 100년 만에 세웠다는 의미도 가집니다. 그럼 이어서 문 대통령이 프란치스카 교황에게 방북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궁금합니다. 로마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참석 이전에 문 대통령은 바티칸 교황청을 공식 방문했고 프란치스코 교황 및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과 면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교황과 단독 면담하며 교황님께서 기회가 돼 북한을 방문해 주신다면 한반도 평화의 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고 교황은 북한과의 대화 노력이 지속되길 바라며 기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프란치스코 교황은 북한이 공식 초청장을 보내면 그들을 돕고 평화를 위해 기꺼이 가겠다고 응답했으나 2018년에 문 대통령이 교황에게 제안했을 때도 북한에서 반응이 없어 방북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네, 문 대통령이 임기 말에 있으며 항상 한국의 과제인 북한과의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 중이나 교황과의 면담이 이후 어떤 반응으로 연결될지 확신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렇게 G20에서 합의한 글로벌 디지털세와 정상회의에 앞서 문 대통령이 교황과 면담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마무리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듣고 오신 곡은 데이먼스 이어의 패턴입니다. 10월 말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세계 각국 정상들의 회의에서 우리는 어떤 주제를 두고 논의하고 또 집중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실제적 이행 합의와 파리 기후협약의 시행기간의 시작, 백신 불평등 해소를 위한 합의, 그리고 글로벌 디지털세까지 알차게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타월을 준비하며 느낀 점을 묻고 싶습니다. 이번 학기에 타월을 준비하며 접했던 분야의 논의점들이 G20의 합의 주제로 나와 주제 이해도를 갖추고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또 G20의 회의를 보며 제가 속한 사회가 결국 우리가 속한 사회가 되고 모두가 힘을 합쳐 해결하는 세계로 귀결된다고 느껴 G20 보건부 장관님의 다자주의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나와 너 그리고 우리의 범위를 더욱 넓혀 전 지구적 문제와 갈등 해결을 논의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됐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IBS 최미빈이었습니다. 금주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999년 12월에 정식 발족한 G20은 G7을 20개 국가로 확대한 세계경제협의기구로 2009년 9월 G20 정상회의를 정기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정상회의를 마쳤는데요. 당시 있었던 정상선언문 중 일부를 발췌해왔습니다. 우리는 강건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적이고 포용적인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 세계를 이끌어갈 것을 다짐한다는 부분입니다. 이후 코로나19 회복과 대처 방안에 관한 선언문에서 세계 각국이 공통 문제 해결에 신경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1년의) G20과 코프26 회의로 우리가 같이 하는 가치와 목표를 가지고 모두를 위한 이익을 추구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비단 세계 각국의 정상들만 하거나 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도 동참해야 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서로의 존재를 인지하고 협동하는 세계를 만들어가는 앞으로의 세계와 앞으로의 우리를 희망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NCT 드림의 우리의 계절 듣고 IBS 타워 매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최미빈, 기술의 김유진, 진행의 전 장효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부실한데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낮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아침 방송 8시 25분부터 8시 55분까지, 낮 방송 12시 10분부터 12시 50분까지 하루 1시간 10분 동안 음악, 교양, 보도 등 다채로운 프로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노래를 소통하는 화합의로 정하고 항상 열린 마음과 노력하는 자세로 인하인과 함께하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규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